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도시적 삶에 비해서 어떤 농촌적 삶에 되게 어떤 그 전통적 가치 같은 거에 따뜻함을 강조하는 멜로드라마적 유형인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른바 문예편, 뭐 한국에서도 문예 영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말은 이제 문예편이라고 하면 문학 작품을 각색한 영화가 돼야 되는데 타이완식 약간 멜로드라마 이런 것들인데 그런 영화들에서 흔하게 등장했던 환경 주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제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뭐 헬시 리얼리즘, 건강 사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 타이완 뉴웨이브 감독분들이 청년기에 대만 영화를 봤을 때 상당수 접할 수 있었던 영화들이 이것들이고 이 건강 사실 영화라든지 문예편의 어떤 흔적들이 사실은 특히 후샤오시엔의 초기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회된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호우샤오시엔 영화 안에서 이런 설정, 애들이 뭔가 그 동물을 남획하는 어른들 본다. 근데 이제 제가 동물이라고 하는 게 호우샤오시엔 영화에서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앞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잘 보면 이렇게 어떤 우연적이거나 돌발적인 움직임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기계나 장치를 통해서 경직시킨다. 이제 이런 거들이 서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는데 이런 설정이 사실은 보면 이보다 이제 2년 뒤에 만들어진 동동의 여름방학 같은 경우를 봐도 아주 유사한 설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호우샤오시엔이 본격적으로 작가적 어떤 그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물을 써서 그 새를 남획하는 어른을 목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를 남획하는 이 어른 같은 경우가 마을에 있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을 약간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제 착취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 안 좋은 인물로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동물들과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구나 장치에서 이제 어떤 우연과 형식의 대립이라는 호우샤오시엔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감지하게도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이런 것들보다 가장 흥미로운 건 사실은 초기작의 탈 것과 관련된 집착일 거예요. 탈 것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버스, 기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과 결부지어서 인물들을 제시하는 오프닝에 대한 호우샤오시엔의 은밀한 선호가 이 영화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호우샤오시엔 영화들까지도 이어지는데 초기작들에선 그게 아주 노골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떠올려 보시면 연영풍진이나 남국재견 도입부에서 기차를 타고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남국재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부분 가면 자동차가 이제 도랑에 처박혀서 고장나는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된 인물들을 보이면서 끝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동동의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졸업연설 장면이 끝나고 나면 4명의 등장인물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병원에 내리는 걸로 시작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고 다시 이제 영화가 끝날 때는 여름방학이 끝난 아이들이 아버지 자동차를 가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3타임즈 같은 경우에 그 옴니버스 형태의 영화인데 거기서 현대 에피소드는 장첸하고 서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타이베이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아주 길게 포착된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 그 에피소드가 시작을 해요. 혹은 뭐 카페 르미에르라든지 빨간 풍선에 어느 정도 이제 크레딧 시퀀스가 지나고 나서 도입부에 전차들을 탄 인물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몇 개 언급한 이 성숙하다고 하는 호우샤오시엔 영화들에서는 이렇게 탈 것하고 인물들이 결부돼서 제시는 돼도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탈 것하고 인물들의 성격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은 없고 그냥 이런 탈 것들이 모종의 어떤 현상학적 시간의 경과를 환기시키는 되게 추상적이면서 정동적인 기능을 하는 거에 국한이 돼요. 그런데 초기작에서는
역시 탈 것하고 인물들이 역시 같이 제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어떤 탈 것과 함께 나오느냐를 딱 보면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거의 감지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탈 것과 인물을 결부시켜서 이 사람들을 제시한다는 건 이후에 후샤오시엔 영화에서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게 곧바로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은밀하고 은근하고 추상적이고 현상학적인 어떤 거하고 연관되는 반면에 초기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성격 규정을 해버린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면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인공이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애들이 나란히 터널 입구 옆에 서가지고 달려오는 기차를 기다리다가 기차하고 경주하는 거. 그리고 끝날 때도 또 떠나는 기차 막 쫓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바로 어떤 그 기차를 따라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하고 끝나니까 여기서 이제 기차의 운동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지닌 활력의 생기하고 그냥 곧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차라고 하는 사물은 이 영화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 결부돼 제시되면서 성격을 제시하는 게 되죠. 한편으로 이제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인데 시작하면 나오죠.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 옆에 인물들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배의 광경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요 둘이 이제 커플이에요. 이 안에서 커플인데 이제 둘은 유럽 여행을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이제 영화 도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케니비를 만나게 되면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또 끝날 때는 어디서 끝나면 공항 장면에서 끝나는데 이제 그 케니비하고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이 비행기 타기 전에 케니비를 만나서 미래를 기약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프닝에 정박된 배, 멈춰있는 배 옆에 있는 커플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 관계가 미심쩍은 커플의 겹착된 관계를 그냥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너무 직접적이에요. 근데 그런가 하면 데뷔작으로 가면 아니 다시 한 바람이 춤춘다에서 케니디가 등장하는 걸 보면 우마차를 타고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딱 봐도 뭔가 초연에 있는 이렇게 한다로 보이는 그런 인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케니디의 성격 자체를 규정해주는 탈 것과 함께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아마 탈 것하고 인물이 이렇게 제시돼도 이후 이제 이른바 원숙한 후샤오시엔 영화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인물과 탈 것이 연관되지는 않는데 초기적은 이렇게 뭔가 성격을 확 규정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게 아주 분명한데 가장 노골적인 건 당연히 데뷔작인 귀여운 여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프닝 부분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여주인공은 저 노란 차를 몰고 이제 오고 케니디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여주인공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고장나서 멋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약간 약올리는 그런 걸로 이제 이 둘이 처음 어떻게 보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후샤오시엔 영화 오늘 고향의 푸른 잔디 보셔도 그렇지만 거기 이제 자전거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후샤오시엔에게서 굉장히 긍정적인 활력하고 연관되는 반면에 자동차, 특히 자동차 모는 여자는 아주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초기작에서 이건 거의 규칙하고 다른 규칙과도 같아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몰고 나타났다고 하는 여주인공 자체가 일단 시작에서 이 사람에게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주인공이 시골로 가서 아이와 같은 몸짓을 회복한 이후에야 인간화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경우도 방금 보셨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케니비를 납치하듯 데려가기 위해 타이베이에서 온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초기작에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이후의 영화들은 어떠냐? 아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여자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초기작
이후에 이제 어떤 성숙한 영화들과 이제 연계되는 부분들을 잠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몇 개 짧게 이렇게 했지만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초기작들을 호우 샤오시엔이라는 어떤 작가의 필모그래피에 균질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초기작에 모종의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던 것들이 이후에 작업에서 어떻게 포기되거나 불절됐는지, 왜 그것은 오늘날 호우 샤오시엔이라는 작가를 특징짓는 고도의 미적 형식으로 통합될 수 없었던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훨씬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우연과 형식의 갈등이라고 하는 꼭 후샤오시엔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야심 있는 영화 작가들이 이렇게 돌파하고자 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우샤오시엔의 초기작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과 동물들의 동작과 결부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도시와 대비되는 시골, 이것도 이제 이런 대비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예편이라든지 건강사실 영화의 이제 공간적 대비라고 하는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호우샤오시엔 영화에서 이렇게 도시와 대비되는 시골은 이런 어떤 활력을 간직한 우연적 돌발성의 동작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공간적 특징이 세냐면, 어른들도 일단 이 공간에만 오면 갑자기 움직임이 애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의 푸른 잔디 생각해 보시면, 타이베이에서 상당히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이곳에 이제 자기가 묻게 될 극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하는 행동 같은 걸 보시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이라고 하는 공간이 갑자기 이 인물들의 동작 자체를 변모시키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동작의 어떤 움직임과 활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른바 성숙하다고 얘기되는 호우샤오시엔 영화들에서는 사실은 거의 직접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여운 여인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영화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향의 푸른 잔디 보셨던 걸 떠올려 보시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놓여있고 여기 서 있어라,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연출적 지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이 시골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면 어른들 또한 되게 후샤오시엔 영화에서 아이와 같은 몸짓을 갖게 된다, 혹은 회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걸 보면 개개 인물들의 동작이 아주 꼼꼼하게 연출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시를 주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게 한 후에 이걸 카메라로 포착한 듯한 인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이 마을에 이 도로를 놓기 위해서 측량사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측량사들의 몸짓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호우샤오시엔의 어떤
재미있는 이렇게 과제나 강박이라고 할 만한 게 이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되게 어떤 순수한 놀이의 와중에 측량 작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형식이 도래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남획을 하는 어른이나 이렇게 그물로 새를 잡는 어른들처럼 뭔가 이제 장비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오는 순간 돌연 인물들이 마비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 여주인공이 뭔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런 돌발적 우연과 형식이라고 하는 거의 갈등이 이야기 설정에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그 시골에 와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몸짓을 회복한 어른들이라면 이런 장면도 떠오르는 귀여운 여인에서 네. 그러니까 짧게 봤는데 지금 보신 장면들 같은 경우에 분명 어떤 미적 형식은 되게 결여돼 있어요. 하지만 허우샤오시엔이 성숙한 영화들에서 끝내 통합하지 못한 혹은 이제 동동의 여름방학 같은 영화에서 예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됐던 슬랩스틱적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슬랩스틱적 요소는 그저 초기 영화의 장르적 관습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허우샤오시엔이 기꺼이 버리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허우샤오시엔 영화에 자꾸만 이런 활력적인 동적 요소들이 축소된 형태로 거듭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허우샤오시엔의 어떤 고도로 미적인 형식이나 복잡화된 형식 안에서 이런 몸짓들이 이제 등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와 풍선이라고 하는 뭐의 우연적 운동이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빨간 풍선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할 거고 근데 이제 특히 흥미롭다고 보는 게 1996년에 발표한 남북재견 같은 영화인데 이 작품 이전에 허우샤오시엔은 비정형식, 희몽인생, 호나무녀 등 대만 현대사를 다룬 고도의 미적 형식을 갖춘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북재견은 이 작품들하고 꽤 다른데 앞서의 묵직한 영화들을 만들면서 잠시 떨어져 있던 어떤 동적 요소들을 바로 이 영화들을 만들면서 정연한 형식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오늘 보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초기 작업하고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오히려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 근데 이제 남북재견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한 이제 도입부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제목 나온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기차에서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세 인물이 내려들게 걸어 들어오는데 저 왼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젊은 커플들의 몸짓을 한번 보세요. 네. 잘 보고 있으면 저 젊은 커플의 모습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귀여운 여인의 커플의 모습의 어떤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숏 안에서 이 커플들은 어떤 서사적 기능도 하지 않아요. 화면 내를 계속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 다니면서 동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 기능이 없고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야기 내용은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야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왜 자동차 안 몰고 기차 타고 갔냐 낭만적이네 뭐 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온 거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또. 그 와중에 이제 이 커플들은 특별히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떤 아이 같은 몸짓인데
초기작처럼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쇼트 안에 이런 동적 요소들을 자꾸 불러들이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초기작이 그대로 회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재견을 보고 있는 동안 이렇게 사실은 서사적 기능을 하거나 이야기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지만 화면 내에서 이런 동적인 어떤 활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요소들을 풍부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드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재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탈 것의 운동감을 풍부하게 되살려내는 영화인데 이제 기차 뭐 도입부 시작하면 바로 기차가 나오기도 하고 인물들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거나 또 이제 방금 봤던 저 주요 세 인물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가는 걸 엄청나게 긴 롱테이크로 포착한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탈 것을 따라서 카메라가 같이 움직일 때 사실은 배경은 계속 바뀌지만 어떤 인물과 탈 것의 상대적 위치는 되게 고정적인 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귀여운 여인이나 오늘 보신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초기작에서는 자전거를 같은 이륜차를 타고 나란히 달리는 인물들이 주는 활력이 굉장히 거리낌 없이 드러나는데 이제 이후 호우샤오셴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에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지나갈 때 그거를 저 밖에 이렇게 훑듯이 보는 건데 이 남북재견 같은 경우는 그 탈 것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같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뭔가 고정된 채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형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초기작의 어떤 활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조심스럽냐 하면 이 1905년 작품인 호나무녀의 도입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남북재견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활력을 형식으로 다시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 전에 호나무녀의 도입부 같은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나무녀 도입부에 어떻게 인물이 탈 것과 연계된다는 얘기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호나무녀라는 제목이 나오고 나면 바로 나오는 장면인데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탈 것하고 함께 인물이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탈 것이 제시될 때의 조심스러움이 그냥 그 해당 부분만 클립을 따서 보면 조금 안 들어오고 이 쇼트 전체를 봐야 감지될 수 있는 거여서 여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잠에서 깬 여주인공 방해노인 텔레비전에서 영화가 방영 중인데 이게 이제 오즈야스지로의 만춘이죠. 재미있는 건 이제 만춘에서 고른 게 두 남녀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해변가를 따라 달리는 장면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 자체는 사실은 이 영화 호나모녀의 인물들한테는 여전히 허락되지 않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아스지러와 호우샤오시엔의 어떤 관계에 대한 미심쩍음은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식적으로 넣은 쇼트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집어넣은 게 고른 게 하필이면 요 장면이다. 사실은 탈 것을 타고 이렇게 인물들이 움직이는 오지아스지로 만춘의 한 장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동은 그 정작 이 호나모녀의 인물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운동인데 하지만 하우샤오시엔이 초기에서부터 데뷔작을 만들 때부터 분명하게 매혹되었던 종류의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즈 야스지로처럼은 아니지만 오즈에게서는 가능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동적 활력이라고 하는 거와 형식의 결합을 어떻게 성취하냐. 특히 그걸 오늘날의 영화 안에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오즈와 허우샤오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감독이라고 묻는 걸 잠깐 피한다면 한번 우리는 방금 봤던 그 장면을 이 만춘의 해당 장면인데 그거랑 허우샤오시엔의 귀여운 여인의 그 자전거 라이딩 장면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둘이 얼마나 다른 감독인지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허우샤오시엔이 뭔가 초기작 같은 경우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었던 모종의 어떤 활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미 원숙한 오지 야스지로와 갓 데뷔한 후샤오시의 영화를 놓고 비교하는 거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데뷔작을 만들 때부터 후샤오시에는 오즈하고 상당히 다른 감독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이 데뷔작에서부터 후샤오시에는 숏이 꽤 길어요. 당시 대만 영화하고 비교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적인 당시 대만 영화 쇼트가 8초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미 이때 허우샤오시엔 쇼트는 10에서 12초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1분에 가까운 숏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오즈와 같은 방식의 데쿠파주, 편집을 통해서 모종의 어떤 우연적 운동감의 활력을 포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허우샤오시엔이 데뷔작을 만들 때도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였지 왼쪽은 잘 됐는데 오른쪽은 안 됐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려는 심술궂은 마음에서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람이 춤춘다와 펑쿠이에서 온 소년에서 동일한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 찍은 두 개의 쇼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펑쿠이에서 온 소년의 저 노란 옷을 입은 소년은 오른쪽으로 난 길을 돌아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쇼트가 생각해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데 펑쿠이에서 온 소년을 볼 때 도입부에서부터 왜냐하면 이런 아이의 몸짓 끝내 통합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채로 남는 우연을 간직한 몸짓 이런 몸짓을 형식화한다는 문제가 허우샤오시엔에게서 유보되고 일단 그런 몸짓을 우연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화면 안에서 통제 가능한 우연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방법이 바뀌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형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사라져야 된다. 혹은 아이와 같은 몸짓들의 범람은 피하거나 우회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허우샤오시엔 영화의 어떤 우연적인 것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회피됐지 꼭 폐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냐면 이건 이제 이른바 허우샤오시엔의 성숙한 작품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숏들인데 미학적으로 굉장히 통제 가능한 우연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학적으로 동적인 우연의 몸짓이 아니라 굉장히 정동적인 우연. 즉 말하자면 불, 조명,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는 어떻게 불이나 연기 이런 것들은 뭐 CG로도 한다고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저 자객 서분당의 저 장면은 그렇게 찍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저런 유체역학적 운동을 인간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불빛이라든지 연기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연적인 건데 형식 안에 조절될 수 있는 우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허우샤오시엔 영화에서 엄청나게 강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기작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특히 바람이 춤춘다에는 이런 전환과 관련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는 귀여운 여인하고 동일한 배우들이 맡았는데 사실 이 영화에는 어떤 내용상으로도 뭔가 사실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화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광고 촬영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황을 꾸미고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담아낸다 이런 설정들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게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우연과 어떤 형식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허우샤오시엔을 특히 초기에 사로잡은 진짜 영화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바람이 춤춘다의 해당 부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보신 고향의 푸른 잔디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여주인공이 시골 학교에서 일하게 되서 이제 남자가 찾아오는 결정인데 이 찾아오자마자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몸짓을 습득한다, 바란다 라고 하는 게 또 어김없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가 끝나고 나면 재밌는 게 이제 숨바꼭질 장면은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을 이어서 보면 한참 숨바꼭질을 하고 나서 아이들은 프레임 밖으로 하나둘씩 사라져가요. 네. 그리고 두 남녀 주인공은 아까와는 다르게 어른의 몸짓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내용도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허우샤오시엔 이 초기작에 나타나는 되게 배경을 흐릿하게 보이는 이렇게 줌이나 망원렌즈 촬영이 있는데 점점 이게 뒤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인물과 배경이 고르게 초점이 맞는 광각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진 그 배경의 자리 뒤로 이후에 우리가 허우샤오시엔 영화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보게 될 저런 연기와 같은 형식 안에서 통제 가능한 우연이 개입을 하고 이쯤 되면 어느 순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허우샤오시엔 숏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숏 안에서 허우샤오시엔이 이렇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동적 우연을 간직한 아이들이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면서 다른 방식의 정동적 우연이 배경을 차지하고 자전거도 저렇게 조용히 한두 대씩 지나가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물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씻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꼭 그런 식의 변모를 이 작가가 의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숏 안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 타지는 않고 그들 곁을 자꾸 스쳐 지나가고 뒤편으로는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이고 이제 어떤 운동학적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연기나 물 같은 정동적인 우연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의 전환의 결과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허우샤우셴적이라고 하는 영화들에서 되게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변모에서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모해온 건데 형식은 확실히 얻었지만 우연의 동적 활력은 조금 없어요. 대신 그걸 대체하는 정동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영상적인 되게 명상적인 어떤 우연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기억이 그리고 추억이 역사가 허우샤우신의 이미지를 채웁니다. 그리고 펌프이에서 온 소년에서 호나모녀까지의 궤적이 이제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도중에 만들었던 동동의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진정한 기획 이후에 허우샤우신 영화들 가운데서 매우 이례적으로 어떤 초기 3부작의 과제에 다시 도전해서 대단히 흥미롭게 이제 그거를 그 좀 수행해낸 드문 영화라고 보여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허우샤우시에는 그런 동동의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향으로 더 밀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재견 이후에 어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형식 안에 공적 요소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다면 뭐 되게 뭐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나 이런 감독들하고 되게 흥미로운 맞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호우샤우시에는 키아로스탐이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는 장치나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고향의 푸른 잔디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후샤오시엔의 어떤 장면을 하나 보신 건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안에서 찍은 숏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등장해도 자동차 바깥에서 운동을 포착하거나 압력이 창 앞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하는 건 있지만 차 안에 탄 인물들과 함께 차 안에서 찍은 숏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내부에서 촬영하는 걸 대단히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 고향의 푸른 잔디에서 타이베이에서 온 여자가 케니비를 납치하듯 데려가는 불쾌한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호우샤오시엔의 영화에서 자동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데쿠파주를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의 허우샤오시엔 영화만을 고려한다면 허우샤오시엔이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히려 허우샤오시엔이 선호하는 탈 것은 인물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기차나 버스 혹은 전철의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을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 인물이 직접 탈 것을 다룬다면 이렇게 주변이 열려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물이 직접 운전하면서 위아래 사방이 막혀있는 자동차 내부라고 하는 공간이 이 사람한테 확실히 좀 불편하게 여기지는 것 같다. 그거는 그 어쩌다 보니 고향의 푸른 잔디를 보면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해서 그 뒤로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모로 허우샤오시엔 같은 감독하고 되게 거리가 먼데 한편으로 또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둘이 또 비교된 적도 꽤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